반갑습니다. 예, 공부도 되고, 기분 좋아요. 아직 1차, 2차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찍다. 2차 포기 안 해도 돼요. 2차는 언제 포기한다? 9월달 가서 포기하면 됩니다. 미리 뭐 2차 포기했어, 벌써. 그걸 우리는 2포라고 부른다, 일명. 2포 하다가 나중에 1포도 합니다. 그럼 2차, 동차 하다가 1차 하면 많이 할 것 같지? 일주일에 많이 한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요일에 그냥 공부 안 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해갖고 안 된다, 그게. 뜨거워요. 역시 젊음이. 네. 그렇게, 뭐라노. 2차 포기 안 해도 돼요. 1차, 2차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은, 어디에 이거? 동시행 한백권. 계약 효력이 몇 페이지입니까? 요약지. 117페이지. 117. 오늘, 이 지금, 177 1등표. 177입니다. 177. 자, 메뉴에 제3절 계약 효력이 나옵니까? 자, 계약 중에서도 이제 메뉴에 봐요. 타이틀을 보고 갑니다. 177에. 쌍무 계약 효력입니다. 그럼 쌍무 계약 뜻이 뭐고 한번 물어보자 또. 쌍무 계약이 뭐고 언니야? 응? 늦게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채무가 서로 대가적이다. 그 쌍무 계약 효력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봐요. 첫 번째가 성립부가 성립상 결연성의 마지막 줄 거라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 찾았어요? 요약집에 이행상 결연성이 뭐야? 거기 동시 이행의 항배권입니다. 찾았어요? 이행. 존속 줄 거라. 그 존속상 17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 2, 3 하고 있다. 존속이 뭐라고? 이혼부다입니다. 존속상 결연성이 뭐라고? 이혼부다. 찾았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해본 거예요.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시, 그럼 지금 이제 한장관계면 동시행 한백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혼부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제3자 위한계약. 이 세 개는 두 개 나온다, 시험에 두 개. 첫 시간 열심히 들으면 두 문제 맞춘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동시행 항배권이 뭐냐? 자, 요약집 178입니까? 자, 의의를 한번 읽어봐요. 1방은 자, 7번 봐요. 1방은 잘라.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정오할 때까지 잘라. 까지. 잘랐어요? 자를 줄 알아요. 내가 한글도 못 읽어. 읽어 말고 뜻을 모르는데. 그건 읽는 거가 뭐 하는 거고. 뜻을 모르면 못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왜 그 뒤에 언니 안 왔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전, 저녁 들어도 7월팔인데, 대부분은. 자, 그래요. 그래서 1방은 상대방이 채무형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형 거절입니다. 예를 들면, 수강계약을 생각해보자. 그럼 학원은 1방이 학원이다 생각하자. 상대방이 학생이잖아. 학생 채무가 뭐야? 수강료. 수강료 줄 때까지 자기 채무가 뭐야? 강의를 거절한다. 학생도 마찬가지야.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은 상대방이 학원이잖아. 학원이 뭐 해줘야 돼? 강의를 제공할 때까지 수강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이 거절입니다. 왜? 쌍무니까. 공평하다.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왜 미리 수강료 다 내빈도 그냥 아직 수업도 못 받고. 응? 왜 미리 냈노? 동시항변권 주장하지? 수강 등록할 때는 몰라서?
왜 미리 냈노? 이게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잖아. 일시불 동가하면 할인해 준다 게 좋다고 했잖아. 임의 규정 달리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낸 거야. 제가 트릭을 쓴 게 아니고, 참, 저는 법대로 했다 이 말이야. 당연히 수강계획도 쌍무니까 항배권을 주장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미리 냈잖아, 돈. 할인 받았잖아. 그래서 오케이 했잖아. 임의 규정이니까 법에는 항배권 주장할 수 있다 했지만, 에이, 나 포기하고 미리 줄게. 나 먼저 주고 채무는 나중에 받을게.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낸 거야. 앞으로 미리 내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서 할인을 못 받지. 그게 문제지 또. 어디까지가 임의 규정입니까? 교환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지금 계약 효력이야. 동시, 위험, 제3자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리고 해제도 매매 교환까지 임의 규정이다. 이제 순서대로 제가 순서를 이야기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이 돼야 돼. 동일한 쌍목이야. 별개면 안 돼. 그럼 나는 적겠다. 별개 X라고. 이런 거 참 나는 그것도 안 적으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라. 왜 별개 안 된다 이런 걸 싹 적으라면 그 진짜 포인트 아이가? 꼭 적으래 적어요. 뭐. 공부는 스스로 하는데 적은다 정선이 안 적었지? 2차 포기했나 봐. 어제 안 왔노? 몸이 안 좋았어. 그러면 오늘도 쉬어야 되는데 그럼 미안한데 참. 그것도 1초 함께 왔네. 참. 공부하다 보면 몸도 안 좋고 뭐 마음도 안 좋고 뭐 주의도 안 좋고 큰일 났어. 봐요. 쌍무니까 편무는 당연히 안 되고 동일해야 돼. 그럼 동일하다면 누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그게 뭔데? 채권을 넘겨주는 거야. 갑이 을에게. 또는 채무를 인수해서 원래 갑이 갚을 걸 을이라는 놈이 인수해서 갚는 거야. 또는 포괄성격 뭐야? 상속이잖아. 아버지 죽으니까 아들 가잖아. 자,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는데 전부 명령이 있고 몰라도 됩니다. 추심 명령이 있어. 명령에는 추심이 뭔가 하면 추심이 채권을 받아온다가 추심이야. 받을 권리만 받는 게 추심 명령이고 전부 명령은 앞 사람이 가지던 모든 권리를 내가 빼앗아 오는 거야. 몰라도 된대도 추심 명령은 뭐라고? 추심할 수 있는 거나 조금만 가져오고 전부 명령은 앞 사람이 가진 권리를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럼 쉽다. 그래 다 가져왔으니까 사람이 바뀌잖아. 이런 보기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누가 바뀌어도 당사자가 바뀌어도 인정한다. 끝. 자,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어디에 있을 거? 변제기. 다시 뭐라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봐요. 포기 안 하고 왜 왔노? 학원에. 포기한다며. 학교로는. 안 학기가. 그래. 열심히 해. 못 봐. 시간 더 줄 거니까 그래 해, 그럼. 여러분,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상대평가 된다 자꾸 난리잖아. 그렇게, 올해 무조건 일자라도 잡아야 돼요. 봐요. 자, 매도하고, 이 매수가 6월 5월달하고 5월 1일 계약을 하고, 6월 1일 중도금을 줬단 말이야. 이제 6월 30일 잔금점에서 등기받기로 이렇게 가져가자. 그러면, 중도금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 매수가 매도인에게 줘야지. 그런 걸 뭐라 불러 우리는? 먼저 이행하는 자다 이래 불러. 중도금 생각해. 그러면 중도금을 줄 때는 이 매수인은 항배권 주장하면 되겠어? 안 되잖아. 이유가 뭔가 하면 항배를 주장하려면 상대방 매도인 채무 변제기에 와야 되는데 중도금은 자기만 일찍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개나 다 모의고사 나왔대. 이번에 올해 보니까 두 개나 다 이거.
자, 불안의 항변권은 뭐냐? 중도금을 먼저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중도금 주러 갔어. 그 상대방 매도인이 이 상대방의 이행이 뭐야? 등기줄 그 채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파산 선고 받았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나는 파산 선고 적겠다. 안 적네요? 괜찮아요. 안 적으면 내년에 또 적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항변권 주장하는 게 옳잖아. 공정하잖아. 그런 걸 우리는 불안한 항변권을 하고 또 하나 더 다시 뭐라고?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뭐가 돼서 사달이 생겼다. 등기 못 받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봐요. 도영아, 선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까지가 무슨 말이야?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 6월 1일부터 중도금 안 주고 만약에 잔금날 6월 30일 온 거야. 6월 30일 오면 상대방도 변제기도를 했습니까? 매도인도 등기 주기를 했잖아요. 연안에. 그 상대방 변제기도를 해도 가집니다. 이 니은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칠판. 상대방은 등기 줘야 돼. 자, 이제 매수인은 3개다. 3개가 뭐야? 중도금, 잔금, 이 무슨 이자? 지연이자까지. 그 3개 하고 뭐 주는 게? 등기 주는 게 동시야. 그래서 이제 6월 30일 지나면 매수인도 야, 등기 가져왔나? 내 3개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개 중요합니다. 다시. 먼저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항변권이 없다. 근데 어떨 때 있다? 주려고 갔더니가 그 상대방이 이상이 돼 있다. 또는 뭐라고?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사이에 6월 30일 왔다. 상대방 변제기 도래했다. 니은 중요하다. 세 번째, 자기 채무는 이행을 안 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야 돼. 세 번째는 별로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어디에 빠진 자? 수령지체가 뭐고? 응? 그걸 채권자 지체를 했지. 채무를 불이행한다 이 말은 채무자가 안 하는 게 채무불이행이잖아. 그럼 학원 채무가 뭐고? 강의를 안 해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야. 채무자니까. 근데 학원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거는 채권자야. 수강료를 안 받아 학원이. 미친 학원이겠지. 잘필. 그게 채권자 지체야. 다시 말해서 등기는 누가 대줘야 돼? 매도가 매수에게 줘야 되지? 그럼 등기는 누가 채무자야?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야.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서류 안 준다가 대부분 채무불이행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채권자 지체는 서류를 매도인은 했어. 누가 안 받아가? 채권자인 매수인이 안 받아간다고 말하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요. 이 어디에 빠진 자? 시험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 요 말이 나오면 뒤에가 마지막에 여러분 이 뜻도 몰라도 되고 막 글자 나오니까 수령지체 나오면 항변권을 가진다, 소멸한다. 가진다.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이 있다. 이게 이번 모의고사 답이 돼 보니까 질문을 해서 내가 설명하는 건데 원료를 가니까 이거 질문하더라 이거.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효과 갑니다. 항변한다는 건 뭐다? 이행을 거절한다. 언제까지? 연기가 뭐야? 일시적. 일시적이 뭐야? 상대방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한다고? 상대방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 이 실제법이 뭐래서 이게 실제법. 민법. 자, 민법에서는 봐요. 밝히지 않아도 밑에 적어 행사나 주장입니다. 민법에서는 행사나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뭐라고? 뭘 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주장이나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소송은 줄 거, 원용이 뭐야? 주장해야 돼. 법은, 소송이 법원이거든. 재판 가서는 주장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안 준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한다고요? 읽어봐요. 무슨 판결? 상환, 거부 판결, 다른 말로 원고 일부 상诉판결. 이거는 뭐가 똑같다 했다? 유치권도 똑같다. 뭐도 같다? 유치권도 같은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판, 이 적용 범위가 별표야. 우리 시험에서는 뭘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 이 전체 내용도 물어보지만 동시행 관계가 있나 없나 이걸 물어봐.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이렇게 물어본대도. 자, 첫 번째, 변제와 담보권 소멸은 동시다 변제가 선이다. 변제가 선 동시 아니다. 그리고 이거 유명하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도 뭐가 선이야? 보증금 반환이 선이지 동시 아니다. 그리고 경매가 무효 줄 거. 경매가 무효. 이 세 가지는 술술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요약지 180페이지. 요약지 180. 마지막 8번이 뭐고? 읽어봐요. 필수. 그것도 동시입니까? 어제도 등기부에 구분소유적 설명해 줬지? 그것도 나오고 요도 나온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 적어라. 상호명의 신탁. 뭐라고? 상호명의 신탁. 그거만 적고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가 뭔데? 페이지 적어요. 페이지를 정리해 놨다. 소유권에 가면 여기 있네. 제가 어디 실어놨는가 하면 127페이지 적어요. 요약지 127에 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마지막에. 그거 나오나 그 내용? 한 번도 안 읽어봤지? 있어도? 마지막 이전 암기 상호 명의센터 가르고 그 필수 1번이 뜻입니다. 읽어봐요. 위치와 특정하고 등기만 공유 여기 뜻이다. 다시 구분소유적 공유가 뭐라고? 거기 뜻인데 그 뜻을 읽고도 뜻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또 물어보자. 미아언니 무슨 말이고? 위치와 면적을 정해놓고 등기만 공유를 했다네. 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다시 그 암기 큰 글자 마지막에 내부는 무슨 소유? 대외만 그 말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기로 하고 여기서 여기는 내가 하기로 하자. 됐나? 됐다. 정해놓고 분필하기가 힘들다. 기타 뭐 때문에 등기만 공유를 해놓는 거야. 그게 뭐라고? 구분 소유 공유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슨 소유라고? 단독 소유. 대외 뭐? 공유. 됐어요? 그럼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그 구분 소유 공유를 침해한다. 침해는 대내다, 대외다. 그걸 모르니까 뭐 더 이상 뭐 한글도 안 되는데 뭐 공부하러 왔노? 그 구분 소유 공유하는 그 물건을 침해하는 것은 대내 문제야, 대외 문제가 제3자가 침해하면. 외제, 대외는 외부잖아, 외부. 같은 말이죠. 그럼 공유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공유물 침해하면 어떻게 하더라? 다시 한번 가볼까? 앞에 125페이지 맨 위에 공유물을 침해하면 어떻게 하노? 각자는 전체에 대해서 세 개가 뭐야?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 그 밑에 지분만큼 하는 게 두 가지가 뭐고?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 문제가 나오는 거기에.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 대외는 공유. 이렇게 풀어야 돼. 설명을 이제 처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내가 처음 해서 그렇다. 한 번도 안 하다가 알았지? 응?
처음 설명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구분소유주 공유는 위치와 면적을 뭐하고 정해놓고 등기만 공유를 한 거다. 그럼 그게 뭐라고?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정했다는 것은 요거는 너 거, 이거는 내 거 정한 거야. 단독이고. 외부만 뭐다 등기했으니까 공유다. 침해 나오면 뭐라고? 외부. 공유. 아까 공유물 침해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단독일 했나? 그럼 질문. 분할할 수 있다 없다? 분할은 대외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들 대내적으로 하는 거야? 분할이 대외인가 대내인가 이게 안 되면 그거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이 강사가. 내잖아. 공유자끼리 두 명끼리 분할하지 다른 놈하고 분할하나? 그럼 대내는 단독 소유를 했나? 뭐 공유를 했나? 그럼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가 안 돼. 이미 분할됐어. 거기 대내는 단독 소유 뜻이야. 이 공부 안 해도 된대도 강의만 잘 들으면. 그리 풀으래도 그거 푸른다 그 말을 모르는 게 일일이 이야기해주면 잔소리고 너무 또 이야기하면 너 어림을 무시하고 무시는 아니고 무시다. 그것도 모르는 게 무시. 분할할 필요 없다. 왜 할 필요 없다? 위치와 면적을 이미 정해갖고 자기들끼리는 딱딱 정해져 있다 해도 또 분할 청구한다면 틀린다. 그게 답이다 시험에서. 왜 분할 못한다? 저기들끼리 이미 내부적으로 분할했다 해도. 수고했어요. 하나만 더 해봅니다. 7번 봐요. 그 구분소유 공유 뭐 나오진 않지만 모의고사 읽다 보면 뜬단 말이야. 봐요. 요거야. 토지가 요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갑이 가지고 하고 여기는 을이 가지고 한 거야. 근데 등기만 어떻게 해서 2분의 1.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등기만 뭐 공유. 그게 뭐라고? 지금 이 공부하는 구분소유주 공유야. 그럼 봐요. 을이란 놈이 자기가 취득하지 아니한 여기에 건물 지은 거야. 을이. 자기 지어 아니고.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럼 법정이나 관세부정서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대. 거기 몇 번이다. 다시 이제 체크해 줍니다. 그럼 봐요. 127에 3번에 뭐 할 수 없다. 127에 필수 3번.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찾았어요? 3번에 마지막에 있잖아. 6번. 자신의 구분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 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갑의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을이란 놈이 건물 지은 거야. 동일 일이 아니지? 그럼 마지막에 뭐가 없다? 관서보상 보증상을 인정은 되지? 안 된다. 7번. 제3자가 방해하네. 이 방해는 뭐야? 아까 대내야 대외야? 대외는 어떻게 한다 했노? 아까 공유물 침해 그걸 그대로 써라. 전체에 대해서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 지분만 가는 두 가지. 아, 수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이제 고기 185면 이제 8번입니다. 이처럼 이제 봐요. 구분수 등기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소하는 거예요, 둘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단독으로 끝내자. 이제 이거는 내 거 하고 이거는 내 거로 했지만 등기는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유 관계를 해소하자. 해소가 뭐야? 다시 8번. 끝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갑이 가져와 이거 을이 가져와야 되잖아. 그 지분을 서로 이전 등기야. 서로 지분 넘겨줄 게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이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시행이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7번은 했던 7번 읽어봐. 필수 7번. 이제 180이 다시 와요. 이제 구분소유 공유 끝났다. 몰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설명 안 하는 거는 그냐고 막 안 나와. 모의고사 나오던데요. 실제 시험 가면 안 나온대도. 자, 7번 읽어봐라. 그 위에 거. 동식 아닙니까? 이 아니야. 자, 아니다. 줄 거요. 목적물 반환, 임차 목적물 반환, 우측에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줄 거. 그거는 동식 아니다. 그 위에 6번
읽어봐요. 자, 신청 협력하면 줄 거,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하면 줄 거, 동시가 아니다. 5번 읽어봐요. 동시가 아니야? 아니고,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임대차는 뭐는 동시입니까? 하나만 적어봐요. 임대차가 끝이 났다. 임대차가 끝이 나면 임대를 뭐 돌려줘야 돼? 보상금. 임차인은 목적물. 이 두 가지 돌려주는 거는 동시야, 동시가 아니야? 요거는 동시다. 요 두 가지는 동시야. 그 임대차를 많이 물어본다. 임대차 중에서도 임기 있고 안 임기 있는 거야.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임대차가 끝나면 주인은 보증금, 세입자는 목적물 반환. 요 두 가지는 동시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동시항배가 나오면 틀리면 뭐 할 말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위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좀 특강 시간도 하나 했지만 지금 이거는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봐요. 가변한 사람하고 어린한 사람이 요 건물에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계약 후에 이 건물이 멸실된 거야. 이걸 뭐라 불러? 후발적 불능이라 부른다. 무슨 불능? 자, 그런데 다시 7번.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시했는데 계약을 할 수도 있어. 그걸 뭐라 불러? 대부분 안 하겠지만 원시적 불능이라 불러. 지금은 요 후니까 요것만 배우는데 전에 불능을 뭐라고? 원시적. 원시적 불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거짓말 하지 마라.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특강자로 해야라. 다 적어줬다. 지금은 이제 후니까 요거. 후니까 요거. 전 잊어버려. 이제 요거만 해 그럼 오늘은.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그거 하고. 자 봐요. 후에 건물이 불타면 우리는 이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뭘 따져? 누가 불냈노? 범인 잡아야 돼. 범인. 뭘 따진다고? 불낸 범인 잡는 거야. 누구 잘못으로 불이 났노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준해서 판놈이 누구야? 매도인을 뭐라 불러? 채무자 3번. 판놈을 기준으로 그놈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는 하나. 다시 뭐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누구라고? 매도를 기준으로. 매도인 잘못, 귀책이 있다가 뭐다? 과실이 있다. 책임이 있다. 같은 말이야. 없으면 그거 없다는 거. 귀책과 같은 말이 뭐라고? 책임, 고의 또는 과실. 그거 왜 안 적노? 그것도. 귀책이. 같은 말. 그걸 알고 있나? 아, 적혀 있어요? 알았어. 언니는 안 적혀 있네. 귀책이 뭐라고? 책임, 고의 과실. 과실로 논다, 시험에. 자, 그럼 다시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약 후에 불이 나면, 그럼 이제 매도인이 누구라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귀책으로 건물이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 어려움 한다? 해제 손해배상합니다. 요거는 이혼부담이 아니다. 다시 양가로 1번은 뭐가 아니다? 그 밑에 이혼부담이야. 그 시험에서 이혼부담 아닌 거 찾으라면 요거. 후발적 불능에서 누구 잘못? 채무자의 과실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채무자 귀책이 있으면 이거는 이혼부담이 아니랬고 귀책이 없다. 여기 말하고 여기 이혼부담이야. 매도인은 잘못이 없는 사유로 건물이 불탔다 이 말이야. 우리끼리 말하면. 그러면 매도인 잘못이 없다. 누구 잘못이다? 매수인 잘못이다.
아니면 쌍방 없다. 요리 하나. 자,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사이로 건물이 불탔다. 그럼 뭐라고? 누구 잘못이라고? 매수인 잘못 아닙니까? 채권자. 누구 잘못? 채권자 잘못. 아니면 둘 다 아니다. 그럼 쌍방 책임이 없는 거 저거. 천재지변, 제3자, 국가 등등. 갑하고 을 빼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게 맞노 그러면? 재판. 쌍방 책임이 없는 사유가 많아. 채권자 잘못이 많아. 경우의 수가. 이게 더 많지. 쌍방 책임이 없는 거는 뭐 적으라고? 천재지변, 제3자, 국가 등등. 어느 경우가 많이 맞노? 채권자 책임이 있는 요 하나가 맞나? 우액이 맞나? 그래서 많은 게 원칙이다. 한글이 잘 안 돼요. 내일 모레 문제풀이 지를 떠나는데 문제풀이 책하고 문제풀이 할 때는 요약지 가져와요. 순서대로 딱딱합니다. 민법은 1시간에 8문제밖에 못 풀어요. 문제풀이 할 때는 설명을 한 50% 한다 이 말이야. 9월달 가면 이제 40문제를 하루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시간에 한 13문제 풀어야 돼. 그때는. 그때도 요약지 가져와요. 그 요약지 페이지 가르쳐 줍니다. 그럼 만약에 1번 문제가 40페이지다. 페이지 40페이지 딱 적고 그럼 1번하고 40페이지를 집에 가서 봐야 돼. 이론을.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가 풀어주는 이유가 이번에 내일도 글이 공부하면 쉽단 말이야. 그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지만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그 내용하고 그 문제를 다 알아야 돼. 그게 복습이야. 그러면 문제 요약 그런 게 다시 말해서 한 몇 회분만 해도 막 끝나. 더 공부 안 해도 돼. 뭐 열심히 하려고 하나. 다음 되면 또 이으면 그 다음에도 얘기 나와. 어떻든 다시 쌍방 책임 없는 경우가 뭐 적었어요? 쭉 적었지? 그럼 뭐요? 쌍방 책임이 없으니까 갑이 매도고 을이 매수면 쌍방 채무가 소멸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예를 들어봐. 이 건물을 이렇게 계약했는데 제3자 병이 건물을 멸실했대도 누구 잘못으로 건물이 날아갔어? 제3자가 어디 속해? 여기 속해, 여기 속해. 쌍방 책임이 없잖아.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거야? 넘겨줘, 안 넘겨줘? 안 넘겨줘. 매수인은 돈 1억 줄 거야? 요놈에게, 매도인에게? 안 주잖아. 주든지 그러면. 대신에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불법행위, 남의 물건을 불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 손해배상은 시가상당 금액이야. 그래서 요리 2명 끝내고 계약 당사자. 지금 2명이 계약한 놈들 어떻게 한다? 소멸. 둘 다 뭐라고? 소멸.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봐요. 간단하다. 쌍방 책임 없지? 없다 했잖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하면 쌍방 소멸. 뭐라고? 뭐라고? 공식. 쌍방 책임 없다. 쌍방 소멸. 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쌍방 소멸만 외우면 칠판. 요걸 이제 또 다시 적어보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힌트. 을의 채무가 소멸했다.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와, 시험은 요리 나온다, 요리.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이렇게 풀어 쓰는 거거든,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쌍방 책임 없다, 쌍방 소멸. 그러니까 둘 다 채무가 소멸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 달라 하면 미친놈이지. 예를 들자. 내가 이걸 팔았다 여러분에게. 얼마짜리고? 25,000원짜리네. 근데 이걸 제3자 어제 누구 수업했노? 수업 중에 가장 미운 누구예요? 정인철이가 세법이 이걸 불러 다뤘어.
제3자가.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바랬는데 세법이 불살려서 이걸.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책 안 넘겨준다. 소멸돼. 여러분 내게 책값 줄게라? 안 주잖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못해. 계약금을 받았다면 나는 계약금도 여러분이 넘겨줘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요? 대신에 나는 누구에게? 요 놈에게 책값 물어내라. 이라는 거야. 그리 해 안 해? 실무 가면. 너가 중고상자를 바르다 생각해봐. 그런데 밑에 거 봐. 누구 잘못이고? 채권자가 누구야? 매수인 봐요. 이 건물을 을의 잘못으로 불낸 거야. 여기 요거. 그러면 갑은 채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갑은 소멸해야지. 대신 을은 책임자 안 져. 잘못한 놈이 을이니까 책임져야지.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행청구할 수. 을이 책임지니까 있잖아. 요걸 해야 돼 이거. 그래서 간단하다. 채권자 잘못이면 채무자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책임. 채권자 잘못이니까 책임져야지. 잘못이 있는데 책임 있잖아. 거기 끝이야 그냥. 단 채권자 책임 있는 것은 뭐가 똑같다 할까? 무슨 지체? 수령지체가 채권자 지체야. 채권자가 차일피를 안 받는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천재지변이 난 거야. 그래도 누구 잘못이 앞에 있노? 수령지체가 채권자와 잘못이잖아. 이거는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민법은 좀 외울 거는 좀 외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막 답이 손들고 있어. 질문. 이거 여러분 이래 안 하면 이거 막 돌아버립니다. 논리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면 다시 계약 후에 건물이 불탔다. 매도인 잘못이면 손해배상으로 가고 매도인 잘못이 아닌 경우가 크게 두 가지다. 천재지변, 태풍 등등 나오면 쌍방소멸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 잘못 나오면 채무자는 소멸하지만 채권자는 책임지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 채권자 책임 있는 것과 같은 게 뭐다? 수령지체 중 쌍방책임 없는 것과 같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봐요. 채권자 책임 있을 때 봐요. 자, 요 건물을 1억 해요. 그럼 이게 원만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을 거고 원로부터 1억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끝내잖아. 그런데 갑이 팔면 국가에 뭐 내야 돼? 세금 내야지. 양도소득세. 그럼 지금 건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이건 양도가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국가에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채무자가 봐. 갑이면 채무자가 자기 채무가 소멸됨으로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을에게 줘야 돼. 그게 뭐라고? 양도소득세야. 너무했나? 182페이지. 마지막에 5번 읽어봐라. 필수. 거지문이다. 마지막에 5번 182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매너로 생긴 이익이 뭐라고? 그게 양도소득세야. 그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럼 만일에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나왔다면 9천만 물어주면 돼. 어른 입장에서는 그냥.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양도소득세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바꿔보자. 자, 근로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누구라고? 사용자가 채권자입니다. 자, 근로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 근로계약을 못한답니다. 왜? 이 채권자의 잘못으로 여기 잘린 거야. 채권자 잘못으로 잘린다 이거잖아. 맞아요? 이거잖아 이거. 채권자가 누구라고?
사업자가 불법 해고했다 이 말이야. 누구 잘못이야? 회사 잘못이냐? 회사가 누구라고? 요거라고. 그럼 봐요. 이 근로자는 근로한다 안 한다? 채권자 있으면 이 갑은 소멸하고 그런 책임지는 이게 갑이고 열이야. 근로자는 소멸하지? 회사는 임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잖아. 똑같은 논리야. 그런데 이 근로자가 누구라고?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근로자가 자기 채무가 매람으로 생긴 이익이 뭐야? 이 잘린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일한 거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안 그러면 이 근로자 두 번 받잖아. 이 회사로부터도 받고. 이해가 돼요? 또 다른 회사에서 돈 받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적어봐. 타 회사에서 받은 돈, 그게 자기 채무를 매람으로 생긴 이익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거 안 받았다고 시시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증거 안 남기고 받아야 돼. 아, 수고했어요. 이 어렵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좀 한번 봐요. 문제. 자. 여러분, 502페이지에 17번입니다. 이게 전행적인 502에 몇 번? 17. 전행적인 이유보다 문제예요. 자, 그거 스탠다드 문제라고 딱 다 해야 돼. 자, 문제 읽어봐요. 갑은 매매계약 맺었나? 갑이 매도, 을이 매수. 적었어요? 매도, 매수 왜 안 적노, 언니야? 좀 적어라. 자, 그런데 어찌어찌기 전에 뭐뭐뭐 하기 이전에 그 다음 줄 멸시를 줄 거라. 멸시이 뭐야? 후발적 불능. 거기 무슨 불능이라고? 후발적 불능이잖아. 걔 후에 불렀다 멸시를 했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읽는 순간 7번 봐요. 계약하고 어떻게 됐노? 건물이 날라갔지?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 문제가. 문제가 2번까지 나와 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봐요. 후발적 불능이니까 뭐 물어보겠노? 요거 이제 기책이 있으면 손해배상. 없는 게 이혼부담인데 거기 여기 있잖아. 요거 하나씩 물어보겠지. 1번 뭐라 돼있노? 태풍 줄 거라. 7번 태풍이 어디고? 천재지면 어디고? 쌍방 책임 없는 요거잖아, 요거. 그럼 어떻게 된다? 쌍방 소멸하잖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에 갑은 너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나와? 있다 나와? 없다. 하지만 계약금 돌려주라 할까? 안 돌려주라? 2번 읽어. 2번이 거기잖아, 계약금. 없다야, 있다야. 그래서 여기 답이고. 자, 이제 3번 읽어봐요. 갑의 과실 줄 거라. 7판. 갑의 과실은 어느 거고? 여기서 그걸 못 찾으면 땡이다. 어느 거고? 제가 동그라미 쳐줄게. 요걸 1번이라고, 요걸 2번이라고, 요걸 3번이라다. 세면 네 문제 사지다. 삼지 선택이다. 어딘 거고? 1번 아이가 1번 이거. 매도인을 뭐라 부른다 할까? 채무자. 과실이 귀체.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은 어른 계약을 뭐하고? 해제 하나 더 적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없지만 거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무조건 그 문제를 해야 돼. 몇 번 봐, 그냥. 다른 문제 볼라 하지 말고, DB 쪼지 말고. 4번이 뭐고? 어뢰 과실 줄 거라. 어뢰 과실 어디고? 1, 2, 3 중에. 3번이잖아, 3번. 그러면, 갑은 소멸하고 어른 책임지니까 갑이 어뢰에게 청구할 수 있다네. 공식이라도 그냥, 앞에 보면 뒤에. 수인아, 이해돼요? 아직 잘 안 되죠? 자자자, 다시 봐야.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 언니야, 이 봐봐. 요거는 이혼보다 마이너스 제껴놓고, 쌍방 없다, 채권자 있다. 쌍방 없으면 두 명 쌍방이 소멸하니까 달라 하면 안 된다. 요런 건
요놈은 소멸하지만 요놈은 책임진다. 잘못한 놈.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그거야, 그거. 그거만야. 안 되면 그거만. 4개만 외우고, 위에 그 다른 거 하지 마. 그러면. 뭐라는, 안 되는 물은. 자, 이제 5번을 이해해야 되는데, 5번이 뭐고 읽어봐라. 자, 어리 이를 거절이 뭐야? 거기 수령지체야. 어리 거절이 뭐라고? 수령지체. 거기 요지문이야. 7번 요지문. 수령지체 중 뭐라고? 쌍방 책임이 없는 것도 누구와 똑같다 조금 전에? 채권자 책임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어리 뭐 한다고? 거절하던 중 요까지가 수령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가 딱 떠올라야 돼. 그게 안 떠오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뭐라 되는 거 옆에? 태풍 나왔잖아. 태풍이 뭐야? 태풍을 빼먹으면 안 되지? 쌍방 책임 없는 거잖아. 그럼 그건 뭐가 똑같다고? 질판? 채권자 책임과 똑같잖아. 그러면 갑돌이는 소멸하고 을돌이는 책임진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갑이 이행기 전에도 이행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물어보자. 6월 30일 주기로 했는데 미리 오늘 준다. 돼? 안 돼? 된다. 아시겠어요? 이행기 전에 이행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거의 스탠다드 문제 요거 공부하는 문제니까 왜 그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딱 정리하면 위험 부담이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냥 답에 손 들고 있대도 이거. 이제 여기서 나중에 뭐 공부해야 돼? 원시적 불능을 딱 해야 돼 같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했잖아 그거. 그거 하나 추가하면 끝나 이거. 그래서 계약을 기준으로 전인지 후인지 그거. 그럼 입체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원시적 불능 있잖아 뭐 그거 있다. 그거 하면 돼. 끝났어. 맨날 이걸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계약을 기점으로 계약 성립을 기점으로 전인지 후인지 크게 나누면. 수고했어요. 이것만 되면 그냥 오늘 막 놀아도 돼. 더 하지 마. 몸도 아픈데 선현이야 하지 마 공부는. 집에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저 집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욕심도 내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객인데 요 2개 하고 제3자는 잠시 쉬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